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가 모임에 가면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탄핵될까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변론으로 하고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대법원이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녔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 국회 및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 좀 사실관계 다툼은 있지만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명령 등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국회에 군대를 출동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 측은 국회 질서 유지 차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재판부도 이미 지적했듯이 그렇다면 유리창을 깨면서까지 군인들이 들어간 이유를 좀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것 역시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자료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어떤 국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죠.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군대가 소위 사회 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계엄에 대해서는 그 행사 요건을 제한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만 그 요건을 명확히 그리고 제한적으로 정한 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법정 구속영장 발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보기에 너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너는 이번에 용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구속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러한 경우 이러한 판사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양형 기준이 있는 거고요. 또 3심제가 있고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판사의 이러한 독단적인 판결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여 그 대통령의 개인의 판단에 의한 계엄 선포 행위가 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국회도 여러 번 국무위원 탄핵 소추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법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국회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입법의 문제인 거고 현행법상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헌법, 법률에 위반 사항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첫째로는 어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없었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를 봉쇄하고 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막으려고 했던 행위, 또 나아가서 국회의원 등을 좀 체포하려는 행위 등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계엄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러면 뭐 헌법 법률 위반 사유가 다 있는데 그럼 바로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니냐, 뭐 법적인 쟁점이 뭐가 있냐,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결국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할 만큼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소위 판결문에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 또는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은 가사 좀 헌법 위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위를 박탈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도 없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바로 해제가 됐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려면 국가기관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는 계엄 선포 후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상당 기간 동안 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의 주장은 실패한 계엄에 대한 변명이다. 계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투입한 것은 중대한 위헌 사유이다. 또 계엄이 선포되었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 역시 중대한 위헌 사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통령도 계엄 선포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가 좀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요. 좀 유혈 사태가 없었고 좀 비교적 빨리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직위를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소위 실패한 계엄에 대하여 어떤 법적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좀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3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년 사이에 3번째이니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상당히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 전 분야에 좀 사법 만능주의가 심화되는 것에 좀 반대하는데요. 저 역시 어떤 법적 지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일 판결 선고를 접하고는 있지만 재판 당사자가 판결 선고 이후에 이제 우리 화합합시다. 판결을 존중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이러한 경우를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 소위 말해서 판결은 법률이나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약자를 보호하거나 입법의 흥결을 지적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사법부가 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좀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